네,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대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에까지 적용이 되었느냐 이렇게 살펴봤어요. 바로 시공간의 확대에 따라서 뭔가 그전 사회와 그전 상황과는 좀 다른 모양새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시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은 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당시 조선의 상황은 한창 세도 정치가 실시되고 있었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였어요. 바로 순조, 헌종, 철종 요 세 시기 60년간 특정 가문, 뭐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이런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세도 정치기라고 하고요.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 모순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일단은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게 문제죠. 어느 기관을 통해서 독점을 했었지? 바로 비변사라는 기관을 통해서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리들의 부정부패, 그 중에서도 매관매직 이런 게 문제였죠. 관직을 사고 파는 거야. 관직을 사고 팔았어. 내가 관직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영끌해가지고 모은 돈을 쎄러 박아서 뭔가 사왔어요. 그럼 난 돈이 없겠네? 그 돈을 다시 모아야겠지. 어떻게? 백성들을 착취해야겠지.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세금 문제. 정해져 있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와서 백성들이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때였는데요. 바로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는 작년에 시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바로 이 환곡제. 돈을 빌리기 싫은데 돈을 강제로 꿔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가는 아주 더러운 시스템이 당시 조선 후기 사회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개선해야 했던 제도 중에 하나였겠죠.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해. 또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백성들이 그럼 두 눈 뜨고 이걸 지켜보고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대응을 하죠? 네, 각종 반란 일으키거나 이랬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바로 홍경래의 난이나 임술, 농민봉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불만을 드러냅니다. 불만, 표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좀 더럽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종인데 이 사람은 왜 대원군이죠? 왜 왕이 아니죠? 네, 흥선대원군은 왕은 아니었고요. 왕은 당시에 고종이었어요. 고종. 근데 고종이 10살인 거야. 아니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린 사람을 왕자리에 앉히면은 또다시 왕권은 추락할 거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고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873년 무렵까지 대신 정치를 합니다. 그럼 약간 딱 각이 나오죠. 10년 동안 과연 대원군이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갔는지를 알면 되겠네요. 간단하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잘라서 이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 이 비변사를 해체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비변사를 날려요. 그리고 예전의 기구였던 의정부를 활성화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양한 관료층을 등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노론만 권력을 독점했다면 이제는 노론도 하고 소론도 하고 남인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관리층을 등용을 합니다.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뭔가 이 세금 문제를 개선을 해야겠어. 그래서 환국제를 사창제로 바꾸게 됩니다. 사창제는 이제는 민간에서 꿔주고 이자를 받고 백성들끼리 알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게 돼요. 알아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치죠, 자치 말 그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런 것들 말고 당시에 관리들이 어떻게 자신의 배를 채웠느냐, 서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각 지방에는 여러 서원들이 있었는데 이 서원을 정리를 해요. 더 이상 공부하는 기관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하고 땅을 빼앗는 뭐 그런 기관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합니다. 전부 다 하진 않고요. 3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쓸어버려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 이걸로 뭔가 잠재워줘야겠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양반들의 그 힘을 누르기 위해서도 진행을 한 것인데, 바로 양반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요. 예전에는 내지 않았던 군포를 납부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호포제라고 하는데, 호포제, 뭐 호포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호포제를 진행을 함에 따라서 양반들의 힘도 약화가 되고, 물론 불만을 많이 샀겠지만,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는 양반들이랑 같이 세금을 내네, 우리만 내는 게 아니네, 그럼 뭔가 공평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이 불만을 잠재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불만 표출을 잠재웠던 것은 이런 거겠죠. 서원을 정리하거나 사창제를 실시했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대원군이 양반들의 힘을 누르고,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왕권 강화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겠지. 근데 이거 말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말고 뭔가 이 왕실의 기강을 살려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경복궁 중건, 그리고 하나의 법전을 편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대전 통편? 회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전을 편찬해서 왕실의 무너진 기강을 살려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없어. 이건 만들면 그만이야. 근데 다만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복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여기서도 멀지 않은데 경복궁역도 있고, 조선 궁궐의 핵심이죠. 중심이에요. 왕이 직접 업무를 보는 공간이고 그런 궁궐로 알고 있는데, 이 경복궁이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불타버려요. 네, 사라집니다. 대부분 날아가 버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중건하겠다는 말은 고쳐가지고 다시 쓰겠다라는 것인데, 이때 불타버린 거에 대해서는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불태운 게 아니라요, 우리 조선 백성들이 불태워요. 당시에 너무 불만이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불타버렸던 것이 아직까지도 보수되지 못한 채 1860년대까지 온 거예요. 복구되지 못했어. 왜?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근데 다시 대원군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은 어떻게 구할 건데, 또 하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원납전이라는 걸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당백전이라는 거를 발행을 합니다. 자, 이 원납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하는 사람은 납부해라, 그런 돈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불을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강제로 납부하게끔 바뀌어요. 양반들한테 납부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망하면서 납부했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문제는 요거예요. 당백전. 당백이란 말은 우리 일당백이란 말을 쓰죠. 당시 화폐로 쓰였던 상평통보에
100배나 해당되는 가격이 바로 이 당백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상평통보가 100개 있어야지만이 요 당백전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요. 결과적으로 물가가 폭등하겠지. 그러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더욱더 높아지겠지.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돈을 때려 박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 더. 노동력 문제. 쓸 공간이 없네. 이 두 가지 문제. 지금 한창 벼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궁궐 만들래, 왕이 놀 곳을 만들래,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불만을 또 샀겠죠.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과 물가가 폭등했던 문제, 이 두 문제 때문에 백성들도 싫어하고 양반들도 싫어했던 게 바로 이 경복궁 중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양반들이 다 싫어하니까 대원군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요. 결과적으로 1873년에 절대자의 위치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내려오십시오. 고종이 하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양반들이 계속해서 원성을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내려오게 돼요. 민심을 잃으면은 자신의 힘도 약해지는 것이겠죠. 물론 고종이 집권할 나이가 되기도 했지만 뭐 그런 이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대원군의 입지가 약해지더라.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를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근대야. 이렇게 국내만 알면 안 되고 이제 국외도 알아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